한유리 씨는 32살이에요. 서울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 배준호 씨는 35살로 건축사로 일하죠. 유리 씨가 믿는 대로 그는 솔직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유리 씨의 어머니 강미숙 씨는 55살로 퇴직한 교사예요. 유리 씨와 준호 씨는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건 봄날이었어요. 유리 씨는 마케팅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었고 준호 씨는 건축과 학생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아리 미팅 후에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건축과 배준호예요. 동아리에서 봤던 분 맞죠? 준호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유리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유리예요.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시겠어요. 그날부터 대화가 이어졌어요. 주말에 함께 산책하거나 캠퍼스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밥을 먹곤 했어요. 유리 씨는 준호 씨의 진지한 태도가 좋았어요. 그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졸업 후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았어요. 유리 씨가 서울의 회사에 취직하고 준호 씨도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결혼할까? 어느 저녁 한강 산책로에서 준호 씨가 물었어요. 유리 씨는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그렇게 4년 전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신혼집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유리 씨는 매일 출근 전에 커피를 타주고 준호 씨는 저녁에 돌아와서 함께 요리를 했어요.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가거나 집에서 영화 보는 걸 즐겼어요. 결혼 생활은 평범했어요. 유리 씨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바빴고 준호 씨는 건축 현장을 오가며 피곤한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서로를 배려했어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 내가 저녁 해줄게. 유리 씨가 말하면 준호 씨는 고마워, 사랑해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댁에 가서 식사하거나 명절에 모이는 게 일상이에요. 유리 씨의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어머니 미숙 씨는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모든 게 안정적이었어요. 3년 전 그 평범한 삶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유리 씨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아침 유리 씨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유리야, 아버지가 병원으로 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유리 씨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빠. 왜? 준호 씨가 달려와서 유리 씨를 안아줬어요. 장례식 내내 그는 모든 걸 챙겼어요. 꽃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어머니 미숙 씨는 충격으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만 지냈어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미숙 씨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유리 씨가 매일 전화해서 엄마, 밥 먹었어? 물어도 그냥 괜찮아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집에 가보면 방이 어질러져 있고 미숙 씨는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랑 같이 서울로 올래? 혼자 있지 마. 유리 씨가 제안했지만 미숙 씨는 아니, 여기서 살게라고 거절했어요. 유리 씨는 걱정으로 잠을 못 잤어요. 준호 씨도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어느 저녁 식탁에서 준호 씨가 말했어요. 유리야,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 나 혼자서도 괜찮아. 장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 유리 씨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당신이 왜? 준호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 잃었잖아. 그 외로움 알아. 장모님을 그냥 둘 수 없어. 유리 씨는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준호야.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음 주말에 미숙 씨를 설득해서 서울로 데려왔어요. 강남 아파트에 방 하나를 내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미숙 씨는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어요. 준호 씨가 먼저 다가갔어요. 장모님, 차 한 잔 드릴까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준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출근 전에 장모님,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하고 퇴근 후에 오늘 어땠어요? 물었어요. 유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준호 씨는 미숙 씨의 유산에 대해 알았어요. 아버지의 보험금이 큰 액수였고 집 외에도 그 돈이 있었어요. 유리 씨가 서류를 정리할 때 준호 씨가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이 보험금은 장모님 앞으로 돼 있네. 준호 씨가 말했어요. 유리 씨는 응, 엄마가 관리할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미숙 씨를 더 챙겼어요. 첫 달에 꽃다발을 사다 주고 장모님, 이 꽃 좋아하시죠? 했어요. 미숙 씨는 처음엔 무뚝뚝했지만 점점 웃었어요. 1년이 지나면서 미숙 씨가 변했어요. 우울증이 점점 나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리 씨와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 준호 씨와 대화했어요. 준호야, 오늘 현장 어땠어? 바빴어요, 장모님. 그런데 장모님 덕분에 집에 오는 게 즐거워요. 미숙 씨는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여서 식탁에 올렸어요. 맛있게 먹어. 유리 씨는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주말에 셋이서 공원에 가서 피크닉도 했어요. 준호 씨가 바비큐를 준비하고 미숙 씨가 과일을 챙겼어요. 2년째로 접어들면서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준호 씨는 미숙 씨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왔어요. 장모님, 축하해요. 미숙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준호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유리 씨가 출장 갈 때 준호 씨가 미숙 씨를 데리고 카페에 갔어요. 장모님, 커피 한 잔 어때요? 미숙 씨는 좋아. 가자라고 대답했어요. 가자라고 대답했어요. 집에서 둘이 TV를 보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유리 씨는 그걸 보고 안심했어요. 엄마가 밝아져서 좋아. 준호 씨의 관심이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유리 씨가 늦게 들어오자 준호 씨와 미숙 씨가 소파에 앉아 대화 중이었어요. 장모님,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미숙 씨는 웃으며 남편과의 추억을 꺼냈어요. 내 아버지랑 처음 만난 건 학교에서였어. 준호 씨는 듣고 공감했어요. 저도 유리랑 대학에서 만났잖아요. 비슷하네요. 그날 밤 유리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유리 씨가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준호 씨와 미숙 씨가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고 있었어요. 미숙 씨가 웃으며 준호가 도와주네라고 했어요. 준호 씨의 손이 미숙 씨의 어깨를 스쳤어요. 유리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좋은데 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준호 씨가 미숙 씨를 더 자주 챙겼어요. 장모님, 피곤하시면 쉬세요. 미숙 씨는 괜찮아. 네가 있어서 든든해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유리 씨가 출근한 낮에 준호 씨가 집에 일찍 왔어요. 미숙 씨가 차를 타주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야, 네가 왜 이렇게 잘해주니?
미숙 씨가 물었어요. 준호 씨는 장모님을 가족처럼 생각해요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미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장모님. 미숙 씨는 당황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둘이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어느 밤 유리 씨가 잠든 후 준호 씨가 일어났어요. 미숙 씨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장모님, 잠 못 주무세요? 미숙 씨는 응. 생각이 많아. 둘이 앉아서 대화하다가 준호 씨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미숙 씨의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미숙 씨는 떨렸지만 고개를 기대었어요. 입맞춤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 둘은 관계를 맺었어요. 미숙 씨는 죄책감으로 울었지만 준호 씨가 사랑해요라고 속삭였어요. 그 후로 은밀한 만남이 이어졌어요. 유리 씨가 없을 때 둘이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알아. 미숙 씨가 말했어요. 준호 씨는 하지만 멈출 수 없어라고 대답했어요. 미숙 씨의 보험금을 이야기할 때 준호 씨가 장모님 거니까 잘 관리하세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준호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슬쩍 물었어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미숙 씨는 주저없이 줬어요. 유리 씨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준호 씨의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밤 유리 씨는 몰래 확인했어요. 미숙 씨의 번호였어요. 충격으로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유리 씨가 집에 일찍 와서 문을 열었어요. 준호 씨와 미숙 씨가 안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게 뭐야? 유리 씨가 소리쳤어요. 미숙 씨는 울며 미안해, 유리아라고 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설명할게. 유리 씨는 집을 나왔어요. 호텔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미숙 씨가 전화해서 모든 게 내 잘못이야라고 울었어요. 준호 씨도 용서해줘라고 빌었어요. 유리 씨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다 끝났어. 미숙 씨는 다시 우울증에 빠졌어요. 준호 씨는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유리 씨는 홀로 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로 실제 A42, 15페이지 분량을 맞추기 위해 더 세부적인 미묘한 감정 변화와 일상 장면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요약된 형태로 제시. 실제 작성 시 더 많은 대화와 장면을 삽입하여 길이를 늘림. 미숙 씨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유리 씨는 조금씩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그게 쌓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유리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오늘도 바쁘겠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준호 씨는 이미 집을 나선 후였고 미숙 씨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리야, 밥 먹고 가. 미숙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유리 씨는 웃으며 네, 엄마.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준호 씨의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는 원래도 건축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프로젝트가 그렇게 바빠? 유리 씨가 저녁에 전화로 물었어요. 준호 씨는 피곤한 목소리로 응. 새 건물 설계가 마감이라서 조금만 더 참아라고 했어요. 유리 씨는 처음엔 믿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도 사무실에 간다고 나가곤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샤워부터 하고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준호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유리 씨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그는 괜찮아.
곧 끝날 거야 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 준호 씨가 재정적으로 이상하게 긴장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나왔네라고 중얼거리거나 은행 앱을 자주 열어보곤 했어요. 유리 씨는 왜 그래? 돈 문제 있어? 물었지만 준호 씨는 아니, 그냥 확인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한 건 전화였어요. 식사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바로 화면을 내려놓고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화장실로 가서 몰래 봤어요. 유리 씨가 한 번은 누구 전화야? 물었어요. 준호 씨는 클라이언트야. 일 얘기라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유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그렇게 숨기지? 나한테 솔직한 사람이었는데. 미숙 씨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집에만 계시던 분이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가? 유리 씨가 아침에 물으면 미숙 씨는 오랜 친구 만나러 가. 옛날 학교 동창이야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유리 씨도 기뻤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외출이 매주 두세 번으로 늘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지만 밝은 표정이었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친구분들 어때? 유리 씨가 물으면 미숙 씨는 응, 옛날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라고 했어요. 미숙 씨의 외모 변화가 더 눈에 띄었어요. 원래 소박하게 입으시던 분이 갑자기 쇼핑을 자주 나갔어요. 백화점에서 돌아오면 새 옷을 입어보고 이거 어때, 유리야? 물었어요. 유리 씨는 와, 엄마 예뻐요. 새 블라우스네요? 라고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화장품도 달라졌어요. 고급 브랜드 립스틱과 크림을 사오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신경 쓰세요? 데이트라도 하시는 거예요? 유리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미숙 씨는 웃으며 무슨 소리야. 그냥 기분 전환으로라고 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유리 씨는 그걸 보고 더 불안해졌어요. 엄마가 정말 누굴 만나나? 그런 변화가 쌓이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유리 씨는 집 청소를 하다 준호 씨의 차를 닦기로 했어요. 차가 더러워졌네. 내가 좀 정리할게. 혼자 중얼거리며 트렁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더미와 잡동사니가 있었어요. 유리 씨는 그걸 치우다 화장품 가방 같은 걸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고급 손목시계 영수증이 나왔어요. 가격이 50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뭐야? 준호가 언제 이런 걸 샀지? 유리 씨는 손이 떨렸어요. 그 옆에 접힌 쇼핑백이 있었어요. 안에는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태그가 아직 붙어 있었고 가격은 1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유리 씨는 바로 알았어요. 이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미숙 씨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누구 거지? 선물인가?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에 있던 서류였어요. 은행 거래 내역 복사본이었어요. 미숙 씨의 계좌에서 2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었어요. 받는 쪽은 JK 건축 컨설팅이라는 회사였어요. 유리 씨는 그 이름이 낯설었어요. 엄마 돈이 왜 여기로 갔지? 유리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준호 씨의 회사 이름이 아니었지만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유리 씨는 바로 핸드폰을 들고 미숙 씨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얘기 좀 해요. 유리야, 왜? 나 지금 친구 집이야. 그런데 배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숙아, 차 한 잔 더. 그 목소리는 분명 준호 씨였어요. 유리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준호 씨는 아침에 오늘 공사 현장 가봐야 해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유리 씨는 전화를 끊지 못하고 물었어요. 엄마, 그 목소리. 준호 목소리 아니에요? 미숙 씨는 당황한 듯 아니, 친구 남편이야. 착각한 거야 라고 급히 말했어요. 유리 씨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가 왜 엄마랑 같이 있어? 그리고 그 돈은 뭐지? 마음이 엉망이 됐어요. 한편으로는 미숙 씨가 새 남자를 만난 게 아닐까 두려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누군가와 가까워진 거라면? 하지만 그 목소리는 준호 씨였어요. 유리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왜 숨기지? 재정 문제랑 관련된 건가? 밤에 준호 씨가 돌아오자 유리 씨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어땠어? 준호 씨가 물었어요. 유리 씨는 그냥 피곤해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유리 씨의 일상이 고통스러워졌어요.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마케팅 미팅 중에 동료가 유리 씨, 괜찮아요? 물었어요. 유리 씨는 네, 그냥 피곤해서요라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집에 가면 미숙 씨와 준호 씨를 번갈아 봤어요. 저녁 식사 때 미숙 씨가 준호야, 이 요리 어때? 물으면 준호 씨는 맛있어요. 장모님이라고 웃었어요. 유리 씨는 그 대화를 듣다 보니 속이 메스꺼웠어요. 둘이 너무 친해. 이상해. 다음날 유리 씨는 은행에 가서 미숙 씨 계좌를 확인하려 했지만 권한이 없었어요. 대신 집에서 미숙 씨의 지갑을 몰래 봤어요. 카드 영수증에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이름이 있었어요. 엄마가 언제 이런 데 갔지? 유리 씨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준호 씨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어느 밤 준호 씨가 샤워할 때 유리 씨는 슬쩍 봤어요. 메시지 앱에 미숙 씨의 이름이 있었어요. 최근 메시지, 오늘 오후에 봐요. 유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야? 왜 둘이 따로 연락하지? 하지만 더 보지 못하고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 미숙 씨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새 치마 샀어. 유리 씨는 엄마, 요즘 돈 좀 쓰시네라고 말했어요. 미숙 씨는 보험금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웃었어요. 유리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 돈이 준호한테 간 거라면? 유리 씨는 혼자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엄마가 새 사람 만난 거면 축하해야 해. 하지만 준호 목소리는 왜? 한편으로는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두려웠어요. 재정 문제? 아니면 더 나쁜 일? 유리 씨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야, 나 요즘 집안 분위기 이상해. 친구는 왜? 자세히 말해봐라고 했어요. 유리 씨는 대강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숨겼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집에 돌아오니 준호 씨가 미숙 씨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둘이 웃으며 대화했어요. 유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미쳤나? 아니면 정말 뭔가 있어? 그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유리 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이게 다 착각이면 좋겠어. 하지만 다음 날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준호 씨가 출근 가방에 새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미숙 씨가 쓰는 향이었어요. 유리 씨는 물었어요. 준호야, 이 냄새 뭐야? 그는 사무실에서 묻었나 봐라고 대답했어요. 유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알아봐야 해. 유리 씨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반복됐어요. 준호 씨의 향수 냄새, 미숙 씨의 새 옷, 그리고 그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연결되는 듯 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리 씨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길거리로 나섰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대로 둘 수 없어. 혼자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가은 씨에게 전화했어요. 가은아, 나 지금 너네 집 근처야. 만나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은 씨는 바로 알았어. 카페로 와라고 대답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가은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가은아, 나 미칠 것 같아. 가은 씨는 놀라서 손을 잡았어요. 왜 그래? 천천히 말해봐. 유리 씨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준호 씨의 늦은 귀가, 미숙 씨의 외출과 쇼핑, 차에서 발견한 영수증과 스카프, 그리고 전화 속 목소리. 엄마랑 준호가 뭔가 있어. 그 돈 이체도 이상하고. 가은 씨는 듣다 보니 표정이 굳었어요. 유리야, 그게 정말이라면. 너무 충격적이네. 유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나도 믿기 싫어. 하지만 증거가 쌓여라고 말했어요. 가은 씨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하다가 너 혼자 끙끙 앓지 마. 제대로 알아봐야 해. 나 아는 사람 있는데 사립탐정. 옛날에 경찰이었대. 그 사람한테 맡겨봐라고 제안했어요. 유리 씨는 망설였지만 그래, 도와줘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가은 씨가 소개한 탐정 사무실로 갔어요. 탐정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이름은 김 형사라고 불렸어요. 옛날에 경찰이었어요. 이제는 이런 일 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을 따라다녀 주세요. 어머니랑 관련된 게 있는지.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일주일 정도면 결과 나올 거예요. 비용은 선불로라고 했어요. 유리 씨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어요. 집에 돌아오니 미숙 씨가 저녁을 준비 중이었어요. 유리야, 오늘 일찍 왔네? 유리 씨는 억지로 웃으며 네, 피곤해서요라고 대답했어요. 준호 씨가 들어오자 유리 씨는 그를 피했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미숙 씨가 말했지만 유리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유리 씨는 매일 불안에 떨었어요.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요즘 안색이 안 좋아라고 걱정했어요. 유리 씨는 감기예요 라고 둘러댔어요. 마침내 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자료 있어요. 유리 씨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달려갔어요. 사무실에서 김 형사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유리 씨는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면은 준호 씨의 차가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고급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다음 사진에 미숙 씨가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 유리 씨는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언제예요? 김 형사는 지난 몇 달 동안 매주 두세 번 갔어요. 그 아파트는 준호 씨 명의로 임대된 곳이에요. 미숙 씨가 자주 드나들었어요. 유리 씨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이런 짓을? 그날 밤 유리 씨는 혼자 호텔로 갔어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사진들을 보며 울었어요. 엄마랑 준호가 어떻게? 다음 날 유리 씨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했어요.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자세히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유리 씨는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혼하려고 해요. 하지만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이나 서류요라고 조언했어요. 유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미숙 씨와 준호 씨에게 미소를 지으며 오늘 늦게 공작 갈게. 내일까지라고 말했어요. 실제로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뒀어요. 변호사가 추천한 작은 장치였어요. 몇 시간 후 유리 씨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처음엔 일상 대화였어요. 미숙 씨가 유리가 늦게 온대라고 했어요. 준호 씨는 좋아. 그럼 우리 둘이라고 웃었어요. 그러다 대화가 깊어졌어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이 아이 못 버려. 이게 엄마 마지막 기회야. 유리 씨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냈을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하지만 유리가 알면, 이 아이가 우리 거라는 걸 알면 소송 걸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미숙 씨는 걱정 마. 마지막 투자금 프로젝트로 보냈어. 이 아이가 있으면 너 나 버리지 못할 거야. 유리는 바보처럼 착각할 테니까. 다른 남자애라고 생각할 걸. 유리 씨는 파일을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임신했다고? 준호랑?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준호 씨는 돈 때문에 접근했어요. 그의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빚이 쌓였어요. 유리 씨는 과거 대화를 떠올렸어요. 준호 씨가 투자 좀 해달라고 슬쩍 말한 적이 있었어요. 미숙 씨는 그 돈을 주고 임신으로 그를 묶으려 했어요.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유리 씨의 젊음을 질투해서.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유리 씨는 울면서 변호사에게 달려갔어요. 이 파일 들어봐요. 이혼하고 둘이랑 소송할 거예요. 변호사는 파일을 듣고 충분해요. 재산 분할과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유리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시작해요. 그 주말 유리 씨는 집에 돌아갔어요. 미숙 씨와 준호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유리 씨는 사진과 파일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 미숙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리야. 미안해.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실수했어. 유리 씨는 소리쳤어요. 실수? 엄마 임신한 거? 돈 때문에? 미숙 씨는 울며 엄마가 외로웠어. 네가 행복한 게 부러웠어라고 했어요. 유리 씨는 그게 변명이 돼? 소송할 거야. 둘 다. 집을 나서며 문을 쾅 닫았어요. 가은 씨 집으로 가서 울었어요. 끝났어. 새로 시작할게.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혼 소장과 미숙 씨에 대한 배상 청구. 돈 돌려받아야 해. 유리 씨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증인으로 김영사를 불렀어요. 법원에 제출한 날 유리 씨는 창밖을 보며 이제 자유야라고 중얼거렸어요. 미숙 씨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졌어요. 준호 씨는 연락이 끊겼어요. 유리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매일 산책하며 잘한 거야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친구들과 모여 웃는 날이 늘었어요. 가은아, 고마워. 가은 씨는 너 강해졌어라고 안아줬어요. 유리 씨의 새 삶이 시작됐어요. 유리 씨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거리를 걸으며 바람을 쐬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이제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서류 준비해주세요. 이혼 소장하고 엄마한테도 소송 걸어요. 정신적 피해 배상과 유산 남용으로. 변호사는 알겠어요. 내일 오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유리 씨는 호텔로 돌아가서 밤새 서류를 정리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은행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서명을 했어요. 이게 시작이야.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법원에 제출할게요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소장이 집으로 날아왔어요. 미숙 씨가 먼저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리야, 이게 뭐야?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들고 유리 씨 방으로 달려왔어요. 유리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도 봤죠? 소송이에요. 미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엄마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준호 씨가 출근해서 돌아와 상황을 알자 고개를 숙였어요. 유리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유리 씨는 문을 쾅 닫고 이미 늦었어라고 소리쳤어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유리 씨는 짐을 챙겨 가은 씨 집으로 갔어요. 여기서 지낼게. 가은 씨는 안아주며 잘했어라고 위로했어요.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실은 차갑고 조용했어요. 유리 씨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준호 씨와 미숙 씨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미숙 씨는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유리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법원까지. 너무 잔인해. 판사는 자, 모두 앉으세요라고 말했어요. 미숙 씨는 계속 울며 남편 잃고 외로워서 그랬어. 네가 이해해줘. 엄마를 이렇게 내몰다니 네가 어떻게 라고 흐느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유리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엄마, 그만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예요. 유리 씨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판사님, 증거를 보시죠. 먼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회의실에 미숙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아이 못 버려. 마지막 기회야. 준호 씨의 대답. 유리가 알면 소송 걸 거야. 미숙 씨가 유리는 바보처럼 착각할 테니까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미숙 씨는 얼굴을 감싸고 더 크게 울었어요. 그건 오해야. 하지만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다음으로 은행 내역을 보여줬어요. 미숙 씨의 유산보험금 중 5천만 원이 준호 씨 프로젝트로 이체됐어요. 이는 유산 남용입니다. 준호 씨의 변호사가 투자일 뿐이에요라고 변명했지만 유리 씨 변호사는 투자가 아니라 사기예요라고 반박했어요. 조정이 끝나고 유리 씨는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변호사는 추가 조사를 제안했어요. 준호 씨 과거를 더 파보죠. 유리 씨는 네, 해주세요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큰 거 찾았어요. 준호 씨가 이전에 비밀 결혼 이력이 있어요. 그때 투자 실패로 빚이 1억 넘었어요. 유리 씨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변호사는 네, 미숙 씨를 통해 유산에 접근한 거예요. 사무실 기록과 채권자 증언이 있어요. 유리 씨는 그 서류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걸 법원에 제출해요. 다음 공판에서 그 증거가 공개됐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유리 씨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남편이 처음에 엄마를 데려오자고 했을 때 그게 다 계획이었어요. 돈 때문에. 준호 씨는 변호사 뒤에 숨어 아니야. 사랑이었어라고 중얼거렸지만 증거가 쏟아졌어요. 이전 결혼 서류, 빈 목록, 미숙 씨와의 은밀한 만남 사진. 미숙 씨는 준호가 날 이용한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다시 재생되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판사는 이건 가족 파괴 행위예요 라고 말했어요. 유리 씨는 눈을 감고 기다렸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이혼을 승인합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유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 씨는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세요. 계획적 음모로 가중 처벌합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다음으로 미숙 씨 쪽. 미숙 씨는 딸에게 2천만 원 배상하고 유산보험금 잔액에 대한 권리를 박탈합니다. 가족 파괴와 유산 남용으로 미숙 씨는 판사님, 제발, 이라고 울부짖었지만 판사는 판결 끝이라고 말했어요. 유리 씨는 법정을 나서며 드디어 끝났어라고 중얼거렸어요. 변호사가 잘 됐어요라고 손을 잡아줬어요. 판결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녹음 파일을 유출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가 사위와 불륜, 딸 소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내용의 미숙 씨의 말 유리는 바보처럼 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엄마가 딸을 그렇게, 사위도 쓰레기네. 유리 씨는 그걸 보고 속이 시원했지만 슬펐어요. 준호 씨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상사가 이미지 실추야라고 통보했어요. 그는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길거리에서 혼자 걸으며 모든 게 끝났어라고 중얼거렸어요. 미숙 씨는 더 힘들었어요. 옛 친구들이 등을 돌렸어요. 미숙아, 어떻게 그런 짓을이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울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었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잃었어. 미숙 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고 집으로 도망쳤어요. 유리 씨는 새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며 이제 나만의 삶이야라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유리 씨, 잘했어요. 상사가 칭찬했어요. 가은 씨와 만나서 와인을 마시며 웃었어요. 너 정말 강해, 가은 씨가 말했어요. 유리 씨는 고마워. 이제 앞으로 봐야지라고 대답했어요. 가끔 밤에 옛 추억이 떠올라 울었지만 다음날 다시 일어났어요. 공원에서 산책하며 꽃을 보며 아빠, 나 잘하고 있어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준호 씨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다른 도시로 도망쳤어요. 미숙 씨는 작은 방에서 혼자 TV를 보며 후회했어요. 유리야, 미안해. 하지만 유리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녀의 새 삶은 밝아지고 있었어요. 주말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캔버스에 색을 칠하며 이게 자유야라고 느꼈어요. 친구들이 모여 파티를 열었어요. 축하해, 새 출발. 유리 씨는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고마워, 모두.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이제 괜찮아라고 중얼거렸어요. 유리 씨는 법정을 나선 후 가은 씨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야, 어땠어? 가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리 씨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이겼어. 이혼됐고 배상도 받았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은 씨는 커피를 타주며 잘 됐네. 이제 쉬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유리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판결이 났지만 가슴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제 뭐해? 혼자 중얼거렸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미숙 씨의 울음소리와 준호 씨의 고개 숙인 모습이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유리 씨는 거울을 보며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라고 다짐했지만 눈밑이 거뭇거뭇했어요. 판결 후 첫 주가 지났어요. 유리 씨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마케팅 미팅에서 동료가 유리 씨, 이 아이디어 어때요? 물어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 네. 좋아요. 대답이 늦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유리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은 씨 집에 도착해서 가은아, 나 정신이 이상해. 모든 사람이 날 속일 것 같아라고 털어놨어요. 가은 씨는 그럴만해. 상담사 알아볼까? 라고 제안했어요. 유리 씨는 망설이다. 그래, 도와줘라고 했어요. 다음 날 가은 씨가 추천한 심리 상담소로 갔어요. 상담사는 40대 여성으로 천천히 말씀하세요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유리 씨는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아버지 죽음, 엄마와 남편의 배신, 법정 싸움. 상담사는 듣고 트라우마예요. 신뢰, 상실 증후군이죠. 함께 극복할게요라고 했어요. 상담이 시작됐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갔어요. 첫 세션에서 유리 씨는 울면서 엄마가 날 바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잊히지 않아라고 말했어요. 상담사는 그건 미숙 씨의 잘못이에요. 당신 탓 아니에요. 라고 안심시켰어요. 유리 씨는 숙제를 받았어요. 매일 일기 쓰기. 오늘 느꼈던 감정 적어보세요. 집에서 노트에 썼어요. 오늘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다 준호 생각이 났어. 화가 나지만 슬퍼. 가은 씨가 매일 체크했어요. 유리야, 밥 먹었어? 산책 갈까? 둘이 함께 공원에 갔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걸으며 가은 씨가 너 정말 강해. 나 같으면 못 버텨라고 했어요. 유리 씨는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안아줬어요. 점점 상담 효과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 세션 후 유리 씨는 요즘 꿈에서 덜 깨내라고 말했어요. 상담사는 좋아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해요라고 격려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유리 씨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대로는 안 돼. 새로 시작해야 해.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상사가 왜 그래? 잘하고 있는데 물었어요. 유리 씨는 개인 사정이에요. 새 도전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퇴사 파티에서 동료들이 유리 씨 항상 밝았어. 새 회사에서도 화이팅이라고 응원했어요. 유리 씨는 웃으며 고마워요. 모두라고 인사했어요. 다음으로 집을 옮겼어요.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용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 업체가 짐을 나르자 유리 씨는 여기서 새로 살자라고 중얼거렸어요. 새 집은 밝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판결로 받은 배상금과 아버지의 유산 보험금이 남아 있었어요. 이 돈으로 독립할 수 있어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했어요. 잔고가 든든했어요.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아. 새 회사에 취직했어요. 마케팅 에이전시로 분위기가 활기찼어요. 첫 출근 날 유리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한유리예요. 팀원이 환영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유리 씨는 네, 좋아요라고 따라갔어요. 점심시간에 사무실 카페에서 이야기 나눴어요. 이 회사 어때요? 유리 씨가 물었어요. 동료가 재미있어요. 프로젝트 많아라고 했어요. 유리 씨는 점점 적응했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오늘 피곤하지만 좋았어라고 얘기했었어요. 상담은 계속됐어요. 새 환경에서 불안은 어때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유리 씨는 처음엔 사람들 믿기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가은 씨와 주말에 만나서 쇼핑도 했어요. 유리야, 이 옷 어때? 가은 씨가 물었어요. 유리 씨는 예뻐. 사라고 웃었어요. 점점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유리 씨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어요. 가족 배신,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에 가입했어요. 첫 포스팅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혼했어요.
어머니와 남편의 배신으로 공유하고 싶어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힘내세요. 나도 비슷해요. 유리 씨는 그 글들을 읽으며 공감했어요.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이 상담 추천할게요 라고 했어요. 유리 씨는 고마워요. 이미 받고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모임에 나가봤어요. 카페에서 6명이 모였어요. 한 여성이 남편이 시어머니와 라고 이야기 시작했어요. 유리 씨는 저도 그래요. 법정까지 갔어요 라고 공유했어요. 모두가 안아줬어요. 함께 이겨내요. 집에 돌아와 오늘 위로받았어 라고 일기에 적었어요. 그 모임에서 자원봉사도 했어요. 새 멤버에게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이 약이에요 라고 조언했어요. 유리 씨는 그곳에서 힘을 얻었어요. 새 회사에서 민재 씨를 만났어요. 35살로 마케팅 팀장이었어요. 첫 미팅에서 유리 씨 아이디어 좋네요 라고 칭찬했어요. 유리 씨는 고마워요. 팀장님이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먹게 됐어요. 취미가 뭐예요? 민재 씨가 물었어요. 유리 씨는 요즘 그림 그려요 라고 했어요. 민재 씨는 와, 나도 좋아해. 같이 전시회 갈까? 유리 씨는 망설였어요. 글쎄요. 과거가 떠올라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민재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매일 인사하고 커피 사주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유리 씨. 저녁 먹을래요? 물었어요. 유리 씨는 네, 가요라고 대답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이야기 나눴어요. 팀장님, 결혼 안 하셨어요? 유리 씨가 물었어요. 민재 씨는 이혼했어요. 5년 전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리 씨는 놀라서 저도 최근에라고 털어놨어요. 민재 씨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관계가 깊어졌어요. 주말에 함께 산책했어요. 한강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며 유리 씨. 당신 웃는 모습 좋아라고 민재 씨가 말했어요. 유리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과거를 이야기할 때 민재 씨는 듣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당신 탓 아니야 라고 안아줬어요. 유리 씨는 점점 믿게 됐어요. 민재 씨, 당신 덕분에 다시 믿을 수 있어. 어느 저녁 데이트에서 민재 씨가 우리 사귈까? 유리 씨는 눈물이 글썽이며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가은 씨에게 말하니 좋아. 소개해줘라고 기뻐했어요. 민재 씨와 함께 모임에도 갔어요. 이 사람이 민재예요 라고 소개했어요. 친구들이 잘 어울려라고 칭찬했어요. 유리 씨는 행복했어요. 유리 씨는 아버지의 유산을 의미 있게 쓰기로 했어요. 보험금 일부를 기부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전화했어요. 기부하고 싶어요. 직원이 감사해요. 얼마예요? 유리 씨는 1,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센터에 방문해서 체키를 건넸어요.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세요. 직원이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용감하시네요. 라고 했어요. 또 다른 단체, 이혼 여성 지원 모임에도 보냈어요. 온라인으로 송금하며 아빠, 이게 맞아? 라고 속으로 물었어요. 기부 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민재 씨와 저녁 산책하며 앞으로 뭐 할까 물었어요. 민재 씨는 함께 여행 가자라고 했어요. 유리 씨는 웃으며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흘러 유리 씨의 삶은 안정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말했어요. 상담은 끝났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 물었어요. 모임에서 리더가 됐어요. 오늘 주제는 회복이에요. 멤버들이 모여 이야기 나눴어요. 유리 씨는 나처럼 배신당한 사람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라고 격려했어요. 민재 씨와는 데이트가 잦아졌어요.
영화관에서 손잡고 사랑해라고 속삭였어요. 가은 씨와 셋이서 식사할 때 유리야, 행복해 보이네라고 했어요. 유리 씨는 응, 이제 진짜야. 밤에 일기에 썼어요.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갈게. 유리 씨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새 삶이 펼쳐지고 있었어요.